안녕하세요, 샤프트예요. 속성으로 파이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라는 것을 가지고 파이썬을 할 것이고요.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스타트 코딩 해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파이썬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create 리플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 화면에서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둘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파이썬 코딩 해가지고 run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먼저 변수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a는 1이라고 그러고 b, c 마찬가지로 만들어 줘가지고 할 때 요때 여기 a, b, c 요게 변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a, b, c 프린트 해가지고 run 해보시면은 1, 2, 3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는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A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놓고 run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변수에는 타입이 있거든요. 좀 전에 보셨던 숫자 또 문자 그 외에 true or false 이런 것 따지는 불리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숫자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 2 이런 숫자 있죠. 그 다음에 3.1 이런 소수점 들어가는 숫자도 있고 이게 4층 연산 다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A랑 B 더하는 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제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퍼센트 기호는 모듈을 하라고 해가지고 남는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럼 이번엔 문자 같은 경우는 따옴표나 또는 이렇게 그 작은 따옴표 해주거나 또는 뭐 긴 문장일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 3개씩 해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린트 A, B, C 해가지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숫자가 아니라 뭐 안녕 뭐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따옴표를 없애버리면은 이게 B가 그냥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오류가 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숫자는 정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요 2가 정수니까 요거 B죠. B를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감싸주면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정수를 스트링 문자로 인식해가지고 오류 없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불리안은 true, false가 있어요. 참, 거짓. 요것으로 값이 있고요. 다음에 조건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거는 만약에 if 어떻게 되면은 뭐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2가 1보다 크면은 프린트 하기를 2가 1보다 커요. 이렇게 출력해 달라. 즉 여기 조건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2가 11보다 크다 이러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아무것도 안 뜨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작동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not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if not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not 말고도 and, or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 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걸 해라. 자, 2가 11보다 크면은 그리고 2가 1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게 하고 싶으면 all 그러면 2는 1보다 크니까 하나가 충족되니까 or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배운 변수를 사용할게요. 여기 2라는 거를 우리가 x는 2라고 해서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 나서 if x가 1보다 크면은 요거를 출력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5가 될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else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else 아닐 경우는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해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else if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else if, elif 이렇게 쓰거든요. x가 2면은 여기서 이꼬르 마크 두 개면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꼬르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고요. 변수에 이제 같으면은 프린트 x는 2입니다. 이거를 출력해라 이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프로그래밍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x가 5보다 크냐 부분에서 걸리게 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이게 12라면은 2가 1보다 커요. 이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elif에서 x가 2면은 x는 2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조건까지 쭉 내려가게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1이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함수 사용할 때 여기 이제 우리가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던 것들 조건문들에서 했던 것 좀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함수를 만들 때는 defini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def 해가지고 우리가 cal1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부를 때는 이 함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cal1 요거 지금 만든 거를 불러주면 됩니다. run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계속 이제 불러주면은 깨끗하게 반복적인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쭉 쓰는 것만큼. 이렇게 함수를 쓰면 반복적으로 이제 자동화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장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값들을 자동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는 한번 여기 있는 2라는 숫자 이런 거를 바꿔볼까요? 그래 2라는 숫자도 바꾸고 뭐 여기 나오는 x는 뭐뭐입니다. 이거 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인자라는 걸 주거든요. 함수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자로 a라는 값이 들어오게 하고 두 번째 것으로 b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요 a를 여기 지금 2를 a로 하죠. 그러면은 이럴 때 int 아까 했던 스트링 캐스팅 있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이건 이제 정수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요 a. 그다음에 x는 2입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b에 해당하게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고 나서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자로 a 값에 1, a 값 그다음에 b 값에 2. 여기서는 a 값에 3 그리고 b 값에 4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인자 값들이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이런 형태로 써요. for 한 다음에 이 변수가 in range 범위 내에서 여기는 7번 돌아라. 뭘, 뭐, 요걸 할까요? 요 함수,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요 함수를 이렇게 돌려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어떤 값이 되는지 프린트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 1, 2 들어갔던 거 요게 그냥 7번 추가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요 Z라는 것은 7번 0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0, 1, 2, 3, 4, 5, 6, 7 7번 반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복문에는 while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을 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Z가 처음에 이제 0이고 while Z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좀 전에 call 1, 2 넣은 걸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프린트 Z, 요 Z 값도 보여주고 근데 요 Z는 1씩 증가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Z가 이제 처음 0인데 5보다 작을 때까지 Z는 지금 1씩 증가해 가지고 0, 1, 2, 3, 4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루프를 돌리다가 만약에 중간에 끊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브레이크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Z라는 게 이제 3보다 커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멈춰버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1, 2, 이제 3 이제 커져 버리니까 여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 브레이크 안 하고 계속 돌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 컨티뉴라는 게 있어요. 컨티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컨티뉴라고 해주면은 요 컨티뉴 아래 것들 실행 안 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돕니다.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이 컨티뉴는 그러면 언제 쓰냐면은 뭐 특정한 조건에서 선별해 줄 때 요 아래 거를 뭐 특정한 조건이면 아래 거를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z를 1이라고 해가지고 if z가 뭐 1이면은 이제 컨티뉴 하고 해가지고 아래 거 실행 안 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조로서는 리스트, 듀플, 딕셔너리가 있어요. 먼저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고 서로 다른 이제 엘리멘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고 얘는 아래 거는 요 지워주고 요 X 리스트로 나온 거를 프린터 해줄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X라는 리스트로 만든 거 안녕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 함수들이랑 같이 사용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한 예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강좌인 그 초절정 파이썬 강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엔 튜플. 튜플은 이제 똑같아요. 거의 리스트랑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가로 대신 1형 가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튜플 리스트처럼 함수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큰 차이라면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안에 엘리멘트들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튜플은 못 바꿔줘요. 이제 딕셔너리는 이제 다를 거 없고 요런 가로를 사용해요. 크게 다를 거 없고 이렇게 요거 그래가지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 엘리먼트의 구성 형태가 키 값하고 밸류 값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는 우리가 사전 구성하듯이 뭐 사전 보면은 A라는 뭐 키 값의 단어들 나오고 밸류들이겠죠. 그것처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어떤 그 정의된 밸류 값은 뭐 이리저리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변하고요. 또 딕셔너리도 역시 그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있어요. 뭐 특정 키 값의 그 밸류를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자, 이제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이런 함수랑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작용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그걸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지정하고 좀 내리는 변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전에 함수에서 셀프라는 인자를 지정해 줘요. 그래가지고 기능으로 보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셀프라는 인자로 했는데 요 x 값이 바로 위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변수죠. 셀프 x 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p가 요 스쿨인데 그것을 이 p.call 요걸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안녕하세요 하고는 self.x로 해가지고 요 인자가 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듈 그리고 패키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코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재활용하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특정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게 패키지죠. 라이브러리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패키지는 여기 리플의 요 패키지 요 부분을
해가지고 뭐 특정 단어들을 특정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는데 공개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골라가지고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15분 동안 살펴본 파이썬 기초문법이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절정 파이썬 강좌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